전국 대의원 대회를 당헌과 당규 규정에 따라 8월 말 9월 초에 열되 정기국회 이전에 여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지금 박광원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8말 9초쯤 전당대회 할 것 같은데요. 자, 결국 핵심은 이거죠. 김종인 대표, 비대위 대표 토사구팽 당했냐 안 당했냐 어떻습니까? 그 결론을 내기보다는 일단 네. 이제 임기 4개월 남은 시한부 당대표가 됐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당무위원들 모여서 오늘 전당대회를 언제 열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원래는 6월, 7월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연말까지 전대를 늦춰야 된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8월 말 9월 초쯤에 전당대회를 여는 절충점을 찾아서 만장일치로 결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제 연말 연초에 영입된 이후에 선거에서 일당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의 실제 주인인 친문 진영에서 계속 시킬지 말지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자,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 김종인 대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구걸한 사람이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많이 내놨는데요. 음성 듣고 김종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 얘기 나누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비교상대책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연기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그렇게 바쁘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인격과 예의는 좀 갖춰줘야 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격과 예의를 갖춰달라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뜻이죠? 그 말이 아마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무위원회 열릴 때 바로 모두 발언에서 김종인 대표는 저 말을 하고 남기고 바로 회의장을 떠났고요. 그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면서 전당대회 일정이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만장일치로 8월 말 9월 초까지 김종인 대표의 임기를 역할을 계속 더 기대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정현욱 부부장관. 그러면 김종인 대표 선거 잘 치른 공을 세웠습니다만 이제 사냥이 끝났으니까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느냐 안 삶아 먹느냐 그 말에서 유래된 토사구팽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정쩡한 봉합이라고 봐야죠. 지금 더민주의 상태가 어떤 특정 정파가 물론 친문 세력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 당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8말 9초, 8월 말이나 9월 초 정기국회 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그쪽까지 이제 일단 8말 9초까지는 가지만 또 정치라는 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넉 달 정도 대표를 더 직을 맡지만 혹시 김종인 대표가 더 성공적인 당대표 역할을 한다면 좀 더 기회를 주자. 또 친문 세력의 여러 가지 좀 약간 정치적 오만이 또 역풍을 또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는 아직까지 한 시간을 버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함의가 있지 않을까. 정치적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에게 다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상황 봤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그동안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박준영 당선인의 돈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민당 대표 시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영 당시 신민당 대표에게 1억 원, 또 박준영 대표의 부인에게도 1억 원이 건네지고요. 1억 6천만 원은 선거 사무실 운영 경비로 돈을 냈다. 비례대표를 공천해달라는 대가로 이 3억 6천만 원을 건넸다는 게 이 돈을 건넸다는 이 당시 사무총장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이런 주장이 나왔고 검찰이 이런 것을 파악한 이후에 소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준영 당선인은요. 어제 소환됐고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갈 때 모습 저희가 촬영했는데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출근하십니다. 선 관련해서 헌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실들을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인분도 돈 1억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뭐 거의 뭐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자, 손수호 변호사. 네. 그거와는 다른 얘기예요라고 했다가 거의 같은 얘기로 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인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이제 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겠고요. 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예 당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본인이 박준영 당선인 본인에게 있어서 이제 그 징역형이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그리고 또 이 박준영 당선인의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이런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당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작하자마자 약간 그 곤란한 입장이 생겼습니다만 더 급한 것은 의원들이 너무 국정 경험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선인들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조언했거든요. 그 말씀도 제가 지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 국회의원들이 자기 필요한 전화만 하고 귀찮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럼 그건 자격이 없다. 사실 전화를 받다 보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콜백해서 자기의 성의를 다해주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특히 언론인에 대한 예의다. 정치를 하면서 자기 가족하고 친구하고 밥 먹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기자하고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삼시세끼를 기자와 밥 먹으라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소통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의정을 설명하라. 김대중 네. 대통령도 부르셨다가 박지원 의원이 저 기자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늘 보내주셨다 얘기를 늘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즐겨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정현욱 의원님. 네. 정말 저 얘기요. 정치하는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과 밥 먹으면 자격이 없다.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제 저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이 그런 건가요? 아니, 말이 그런 거죠. 삼시세끼를 맨날 기자들하고 밥 먹겠습니까? 네. 가족들하고 먹는데 좀 가급적이면 기자들과도 많이 해라는 것이고, 네. 이 말 그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 중에 저는 콜백,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걸어줘야 된다는 부분은 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선에서 이제 특히 정치부 취재를 하는 현장에서는 네. 어떤 형태로든 확인 전화도 해야 되고 전화를 자주 걸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흔히 쓰는 좀 속된 표현이 있죠. 전화를 씹는다는 표현. 네. 그게 아주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든 대답을 안 하더라도 전화를 다시 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론인하고 이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 자기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기자들한테 콜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거 때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한테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선거 끝나고 전화 안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자, 열심히 콜백하는 것, 답신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된 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